안녕하십니까. JTV 전원뉴스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엉터리로 측정했는데도 자치단체의 감독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전북의 4개 업체가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의뢰받은 사업장 376곳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지 않고도 측정서를 내는 등 5,900건의 부실 측정을 했고,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하거나 형사고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시장은 다문화 가족 인권단체가 요구한 5차례 인권 교육을 자신을 포함해 익산시의 모든 공무원이 받도록 하겠고, 다문화 가족과 소통을 강화해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달 다문화 가족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를 잡종이라고 비유해 다문화 가족과 인권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전북의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 2047년이면 15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83만 명인 전북의 인구는 2035년에 169만 명으로 줄어든 뒤 2047년에는 15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0년 16.2%에서 2040년에 38.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중당 농민수당 추진본부는 고창군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전라북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을 주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고창군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나머지 시군도 적극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은 또 현재 검토 중인 전라북도도 시군과 절반씩 부담해 최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 일정이 다음 달 8일로 확정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교육청 관계자를 청문 주재인으로 결정하고 하루 동안 상산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학교 측에 안내했습니다. 상산고에서는 홍성대 이사장과 박사목 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청문 자리에서 평가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일부 목소리에 유감을 밝히고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은 지난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지정과 취소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전북 안전사회 환경모임 등 3곳이 논평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50대 근로자가 제품 검사대에서 떨어져 숨진 지 불과 2개월 만인 어제 60대 근로자의 추락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다며 세아베스틸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아베스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형식에 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산업안전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력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김종숙 전 군산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이 없는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학에 입학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선시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외국인 2명이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부안군 부안읍 한 편의점에
2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2명이 들어와 한 명이 종업원 52살 김모 씨의 멱살을 잡아 금고문을 열게 하고 다른 한 명이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면세 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청원경찰 49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동안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시가 2억 6천만 원어치의 면세 담배 6천 보루를 빼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북동 내륙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주 31도, 남원 29도, 전주 2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1도가량 높아 무덥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저출산과 청년 유출이 겹치면서 전라북도 인구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47년에는 전북 인구가 150만 명대까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익산시가 최근 3년 동안 183차례나 행정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너댓 건의 한 건은 패소했는데 막대한 비용은 물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 아파트 담장과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다쳤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산구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 교육계도 양분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과 평준화 교육의 당위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